여름의 끝에 피는 꽃? 오늘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예상하긴 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번에 현지 연쇄살인마한테서 현지 구하고 유령소녀가 집 나갔었는데 집 나간 유령소녀까지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다시 1마리를 찾아보는 작업을 다시 해보는 걸로 아마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텔레이도스코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간 순간 다른 차원에서의 기억은 거의 나지 않을 거래. 어쩌면 내가 그곳에 존재했다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남을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텔레이도스코프를 써서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돌아가야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령소녀를 좋아하게 돼버려가지고 여기가 소중해진 거죠? 유미랑 현지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이 그렇게 됐어요. 마치 기억을 잃은 저처럼 말인가요? 맞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과한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그때 말했던 게 아마 뭔가 되게 불꽃놀이 같이 아름다운 거를 사라지기 전에 유령소녀가 자기가 사라지기 직전에 소중한 사람이랬나? 따뜻한 사람이랬나? 같이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소녀에게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향에 취해 나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돌아가는 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은 언제까지일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오래 아닐지도 모르고. 내가 결심을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아예 안 돌아가기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남은 시간을 차라리 다른 행복한 일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여기 와서 기억도 잃었고 그 전에 있었던 차원에서의 기억을 잃은 것처럼 다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유령소녀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유령소녀랑 뭔가 하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서 만든 친구라거나 그때 봤던 같은 동아리의 여학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튕긴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떠본다 이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너는 사라질 수 없게 되잖아. 그렇겠죠. 너를 불행하게 내버려 둔 채 돌아갈 수는 없는걸?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었군요. 이미 유령소녀를 좋아하게 됐어.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같은 방향으로 기대에 있대요. 뭔 말이지? 포즈가 어떻게 된 거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걸까요? 둘이 같이? 그런 것이다. 인생도 가치관도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죠. 전 괜찮아요. 설령 사라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곳에 남겨져 영원히 세상을 떠돌더라도 가끔씩 당신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뭐지? 그래서 유령소녀가 과거로 돌아간 나한테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한 건가? 거짓말. B to the bang bang.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조심해야겠죠?
범죄,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히 나의 부정을 긍정한 소녀가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신경 쓰지 말라니. 실은 자주 떠올릴 거예요. 어쩌면 한시도 빼놓지 않고 떠올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게 행복했던 기억을 아주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얘도 어차피 여기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기억을 잃어버린 채여서 자기 몸도 아니고. 근데 유령소녀를 좋아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있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일방적인 기억 너무 잔인하지 않아? 괜찮아요. 이건 죄값이니까요.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지었던 제게 주어진 죄값. 근데 유령소녀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었잖아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죽인 걸까요? 그냥 불이 난 집에서 가족들 안 구한 걸 죽였다고 한 걸까? 그렇지만 달게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괜찮아요. 이제 소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묻어있지 않겠지. 그렇지만 순수하기 그지없는 소녀의 진심에는 어찌할 수 없는 쌉싸름함이 잔뜩 담겨 있었다. 아니 근데 나 꼭 이 주인공 꼭 돌아가야 해요? 어차피 기억도 잃은 마당이고 여기서 유령소녀라는 좋아하는 사람도 만났는데 사람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돌아가야 하나? 그리고 설령 저를 신경 쓴다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긴 하겠다. 주인공이 나이는 들 거잖아 계속. 근데 주인공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졸업하고 성인 됐는데 유령소녀는 계속 중학생인 채로 있는 거니까 뭔가 문제는 있는 거죠? 뭔가 아무리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조금 주인공에 대해서 말릴 법한 그런 일이긴 한 것 같긴 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나는 한 가지 실마리를 떠올린다. 하나 있어. 네? 소녀에게 이어져야 했던 마지막 목소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곳, 거기 가자. 거긴 왜요? 너랑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어. 어쩌면 그 목소리에 정답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 뭐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유에서의 실없는 추측은 나의 머릿속에서 빠른 속도로 신뢰감을 얻고 있었다. 저 졸려요. 알겠어. 그 말을 신호로 방 안의 조명이 차츰 희미하게 변해갔다. 유령소녀는 잠도 자고 할 거 다 해. 유령이지만. 더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에서 나 역시 잠을 청했다. 도전과제 달성했대. 세상은 네가 있기에 알록달록 했다? 과거형이야 왜? 알록달록한 하다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고개를 돌린 곳에 소녀가 있었다. 더는 가까워지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소녀의 숨소리는 나와 훨씬 더 밀착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숨소리가 내 심장에 조금만 더 가깝게 다가왔다면 그대로 잠에서 깨버리지 않았을까?
만약 소녀가 나의 심장 쪽을 향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그 심장 박동에 그대로 잠에서 깨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레 소녀를 떼어내보려던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녀의 뒤척임에 고개를 급히 천장으로 향하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일용소녀 자는데 존재가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네요, 주인공은. 한번 집 나갔더니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순간을 말이다.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 좋죠. 평화로운 순간이 아무래도 감사한 일이죠. 연쇄살인마도 겪었고 게다가 너무 큰 사건을 겪었어, 고등학생들 치고는. 세상이 그토록 다양하게 물들었던 날이 있을까? 소녀가 사라진 회색빛의 세상, 알코올로 물든 선홍색의 세상. 아, 이때 유미 갑자기 술 먹자고 진상 부려가지고 학생인데, 그리고 일용소녀 다시 찾았죠? 별무리를 바라보았을 때의 순백색 세상, 그리고 소녀와 재회했을 때의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색으로 물든 세상까지. 그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남자 있으면은 진짜 조금 근데 느끼하긴 한데, 어쨌든 편지를 이렇게 써주면은 약간 되게 뭔가 약간 마음이 조금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만약 어제의 끝을 장식한 그 색이 학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예술품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색만을 띌 테니까. 아, 조금 느끼하긴 해. 어쨌든 마음이 좀 움직이긴 할 것 같아, 이런 편지 받으면. 머릿속에 그 순간의 색을 또렷이 새긴다. 이거 만드신 분 되게 이과 같긴 한데 문과 감성도 충만하시네요. 감은 눈 위로 덮이는 아침 햇살과 뒤섞인 그때의 색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붙잡고 싶었던 어제의 기억 뒤로는 오늘에 관한 잡념이 이어진다. 나는 오늘 소녀와 함께 어제 이야기했던 그 장소를 향할 것이다. 그곳에서 들었던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소녀에게 이어진다면 소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 모두를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게 진짜 나는 생각도 못한 실말인데?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사라지지 못했던 이유를 떠올린 소녀는 사라지는 방법을 깨닫고는 서서히 행복하게, 아주 잠깐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자신을 내 앞에서 지어나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지?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소녀와 이어져야 한대요. 뭘까,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런 추측을? 나 여태까지 추리를 같이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 나의 머릿속을 채웠던 건 다름 아닌 한없이 붉은 빛이었다. 그런가? 그 연쇄살인마한테 당하기 직전에 소녀가 구해줬던 그때 말하는 건가? 근데 거기를 다시 간다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연쇄살인마가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붉은색.
아니, 붉은색이 따뜻한 거는 따뜻한 거고, 거기 다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는 돌이켜보면 그 붉은색 위에 덧대져 나를 감싸 안았다. 기억 속에서 비가 내렸고 누군가 나의 곁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전하지 못한 채 기억이 녹아내렸다. 누군가와도 이어지지 못한 채 나 혼자만이 간직한 기억으로 녹아내려버린 것이다. 너 레인맨이란 영화 본 적 있어?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이질감.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기억이라고. 뭐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까지 엔딩에 포함되겠죠? 왜 이질감이 있을까, 근데? 어째서인지 모를 이질감이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의 그녀는 누구일까?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나에게 소중했던 누군가였던 걸까? 깼구나. 아침이구만. 날이 밝았구만. 아침이네요. 아침에 더딥혀진 그 목소리가 아침을 알린다. 아침의 색으로 얼굴을 물들인 소녀는 침대에서 사뿐히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다. 왜 웃죠? 아무래도 소녀는 내가 어제 먹다 남겨놓은 볶음밥이 담긴 프라이팬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니, 볶음밥 그대로 남겨놓고 남은 거는 정리를 하고 싱크대에 놓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볶음밥이 소녀 자신이 남겨뒀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맛있었는데 소녀가 나가고 나서 맛 없어졌죠?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 간을 못 맞췄구나. 프라이팬에 남아있던 볶음밥의 잔해를 맛본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놓인 레시피를 적어두었던 메모용 마그넷에 간장 반 큰술 더 라는 말을 자그맣게 적어 넣었다. 근데 단순히 간장 반 큰술의 차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맛이래. 소녀만의 볶음밥 레시피는 결국 내겐 끝까지 비밀로 남게 될 모양이었다. 그냥 소녀랑 같이 먹는 게 좋은 거지. 태양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할 무렵 집에서 나온 나와 소녀는 열차를 타고 F구역으로 향했다. F구역 터미널에 도착해 발을 내디디자 평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한산한 바람이 여름의 끝을 장식하듯 불어왔다. 구멍난 철조망. 여기 몇 번 넘는 거야 대체.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가냐. 여기 봐요.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 계속 있는겨?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녀가 가리킨 곳에는 익숙한 생김새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등장한 그 고양이가 마냥 반가웠는지 소녀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살며시 손을 뻗었다. 근데 고양이는 소녀를 못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긴 하는 건가? 야, 간지러워. 고양이는 못 보는 존재하고도 교감을 할 수 있나요? 검은 고양이가 행운의 상징? 좋은 행운의 상징이 돼줬으면 좋겠네요. 이대로 뭐든 잘 되지 않으려나? 그런 낙관적인 생각과 함께 소녀를 바라보며 실없이 웃었다. 왜? 뭔가 난항을 겪게 됐다는데요? 단순히 이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소녀와 이어지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란 내 짐작은 애초부터 틀려먹었던 것이었다.
그래, 뭔가 너의 머릿속에 재생된 목소리니까 주인공이 뭔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휑한 마른 바람 소리밖에 없대요. 시작부터 에러네.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근처에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뭐지, 근데 연쇄살인마가 또 나타나면은 이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먹밥으로 점심 식사하고요. 맛은 어떤가요? 아, 얘가 요리했겠구나. 이걸로 장사하면 분명 금세 부자 되겠다. 뭐예요, 그게? 정말이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소녀는 나의 반응을 실없는 농담 정도로 받아들인 듯 했지만 기분은 좋았는지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선 소녀는 폐전신국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뭐가? 저와 이어져야 했을 그 목소리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지 궁금해서요. 검게 그린 흡사 소녀의 인생을 그린 듯한 풍경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간다. 사실 조금 겁나긴 해요. 나쁜 기억일지도 모르니까. 무서운 기억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하긴 소녀는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를 다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분 기억하는 것 뿐이지. 무섭긴 하겠네요. 괜찮아요. 이번엔 용기 낼 테니까. 나만이 볼 수 있는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말이다. 그렇다곤 해도 목소리가 들려오게 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겠네요. 그렇지? 어째서였을까요? 그 목소리는 왜 우리를 이어줬던 걸까요?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필연과 우연 사이에서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부유하는 듯한 감각.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정해진 각본이었던 걸까? 정해진 각본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닐까요? 만약 목소리를 찾는다면 그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을까? 얘기하고 보니 신기한 일투성이네요.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안 신기한 일이 없잖아? 그러게요. 이렇게 유령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게. 그러고 보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유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그리고 게임 개발자분의 목적상 분명히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소녀와 함께 있던 시간이 실은 있어서는 안 됐던 시간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땐 조금 허무하지 않으려나? 어쨌거나 다시 그 목소리를 들려오게 해봐야겠지? 갑자기 떠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생각해둔 방법이 하나 있어.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둔 방법을 소녀에게 긴가민가 하며 건네려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저와 이어지지 못했던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무슨 말을 건넸었나요? 나 기억이 잘 안 나. 뭐였지? 또렷하진 않지만 알려줬던 것 같아. 어렴풋이나마 내가 누구였는지. 비 오는 날 들었던 그 목소리 말하는 건가요? 레인맨 얘기하고, 연습, 경기 얘기하고 그랬던 거? 만약 그 목소리가 저와 이어진다면 저도 제가 누구였는지 조금은 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근데 목소리가 이어진다는 거 자체가 그 개념이 뭐야? 그렇지 않을까? 그 기억이 무서운 기억도 나쁜 기억도 아니라면 좋으련만. 표전신국 무서운 일이 그럼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다시 들려오게 할 방법이 뭔가요? 뒤따라오던 소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소녀의 목소리에는 티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기대감을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 법한 목소리로 내 계획을 요약했다. 그날의 일을 재현하는 거야. 뭐요? 그 무서운 상황이요? 미쳤나? 소녀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 진짜 뭐야? 나를 뒤따라오던 소녀는 나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정확하게는 내 몸에 좀 충격을 줘보면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해서. 아니, 저기요, 주인공씨, 당신은 지금 연체동물이라고요. 뼈가 다 바스러져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근데 또 떨어진다고? 또 충격을 받는다고? 물론 옥상에서 떨어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테니까 3층이나 2층 정도에서 뛰어내려보면 이러고 또 응급실 실려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소녀는 가로막은 길을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누가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요 하겠냐고. 서로의 마주한 시선이 그대로 굳어버린 채 시간이 흐른다. 그때의 일을 재현하려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 얘 좀 미친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자기 몸 아니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몸 주인이 만약에 돌아오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는 거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게 돼.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지는 것도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연체동물이어서 겁이 없네. 겁이 없어. 자기는 이제 문어나 오징어나 뭐 그런 달팽이나 그런 애들이랑 비슷하다는 거지 뭐. 굳이 그러려고 한다면 제가 떨어지는 걸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소녀는 유령이라 충격을 안 받나? 소녀가 떨어지는 걸 내가 받는다? 나는 유령 소녀의 존재 그 손도 잡고 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받으려나? 소녀와의 대화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일단 저는 유령이니까 잘못된 일은 없는걸요. 그리고 그때의 일을 재현하려는 거라면서요. 그럼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러다 잘못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한테 안기라는 그 얘기 하는 거지? 조금 아프고 말 뿐이에요. 오히려 그쪽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할 거라고요. 확실해? 확실해요. 해봤으니까요. 여러 번. 소녀는 여기저기서 점프를 해봤나 보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다니고 싶다. 그렇지만 사실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면 화낼 거예요.
위험한 일 맞지? 알겠어. 소녀의 모든 부분이 이번만큼은 내가 그녀를 설득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한숨을 내쉴 차례인 모양이었다. 폐 전신국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소녀. 나는 그런 소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근데 일단 떨어지고 자식을 떠나서 여기 그놈 없는 거 맞아? 위로 올라간 거야? 폐 전신국 위로? 폐 전신국 3층에 깨진 유리창 너머였다. 지금 뛰어내리면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뛰어내린 거였어? 현지가? 마른 침을 삼키고 오케이 사인을 건넸다. 조금씩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왜? 아플 것 같진 않고 유령소녀 안길 생각하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잘 받아줘야 해요. 알겠어! 진짜로 알겠어라고 하네. 알겠어!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 현지를 받아냈을 때의 상황을 그린다. 그때처럼 별일 없을 것이다. 다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가 소녀와 이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아니, 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들려왔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목소리가 소녀랑 이어진다는 거지? 개념을 잘 모르겠네? 머릿속을 장밋빛 예감으로 가득 채우고는 떨어지는 소녀를 받아낼 준비를 한다. 아니 근데 아무리 연체동물이어도 진짜 겁이 없네. 소녀가 떨어지고 나는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눈을 뜨자 나의 품속에 안긴 소녀가 보인다. 걱정은 마치 기우였다는 듯 공주님처럼 내게 안긴 소녀가 조금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힌다. 무사한 거야? 둘 다? 하지만 소녀는 그 자세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대로 눈을 감고선 자신에게 이어질 목소리를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아 진짜로? 담쟁이 동굴처럼 뻗어나온 운명의 실이 소녀와 이어진다. 엥? 뭐예요 이거? 너무 판타지물이잖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자세로 소녀는 행복한 기억을 되찾아가는지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띈다.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야 지금?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눈을 뜨기 전까지 생각했다. 엥 뭐요? 뭐요?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침묵의 원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녀와 나의 이어짐을 의미하는 목소리는커녕 그녀의 존재를 의미하던 자그마한 소리조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몸이 망가져 버린 거지, 이번에. 아니면 이제 소녀가 안 보이게 된 거 아니에요? 침이 잘 삼켜지지 않았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응? 유체 이탈? 허공을 붙잡고 있던 손이 제자리를 찾았다. 소녀가 사라졌다. 헛모야리만치 쉽게 소녀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에이, 왜 갑자기 떨어지자고 해가지고서는. 그토록 바랐던 결말이 이런 형태로 다가올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거 기억을 찾고 사라진 거 아니면은 떨어지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라져 버린 거야? 나와 부딪힐 때 충격이 소녀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 짐작하는 수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구나. 어쨌거나 소녀가 사라지게 되었다면 이걸로 된 걸까? 아니 그냥 네 눈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들려오길 바랐던 형태없는 목소리 대신 어지럼증을 동반한 이명이 뇌리를 스친다.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눈을 감았다.
뭐야? 목소리 들린다. 이번엔 소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돈다. 왠지 눈을 뜨면 더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대답 좀 해달라니까요. 그 목소리와 함께 양팔에 느껴진 익숙한 감촉이 나의 정신을 깨웠다. 아, 응. 아까부터 아무런 말도 안 해서 걱정했잖아요. 아까 연결이 잠시 끊어졌던 걸까? 손을 뻗어 소녀의 어깨 위로 올린다. 소녀는 분명 이곳에 존재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길래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줄 알고. 연결이 끊어졌던 거구만. 뺨도 만져보고 있구만. 소녀가 다시 내 옆에 있어. 우습게도 기뻤다. 소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나의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한심할 정도로 기뻤다. 소녀에게서 손을 떼어낸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끊어졌었다는 얘기하면은 소녀가 걱정하려나? 정말이죠?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 목소리는 들려왔나요? 아니, 넌 뭔가 기억난 거라도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럼 뭐 한 거야, 둘이? 그런가? 아무래도 이번 방법은 실패한 것 같네. 아, 빨리 나가자, 그러면. 여기 위험하잖아. 이제 다음 계획은 뭔가요? 글쎄. 소녀와 함께 아까 앉았던 벤치로 향한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다. 정확히는 이어가려 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또 뭔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머리가 다쳐서 그런 건가? 소녀가 잠깐이나마 사라졌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의 일이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되어 생각의 조각을 산산이 흩날렸다. 그니까 아까 그 일이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이래서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건 없을 것 같았다. 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생각하자. 여기는 위험해. 소득 없이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잘 모르겠어. 그런가요? 무릎을 앞뒤로 까딱이며 대답했대. 귀여워. 결국 원하던 건 못 이루고 돌아가게 됐네요. 그러게 텔레이도스코프를 이용해야 될까? 그러게.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기? 여기 위험한데? 그럴까? 익숙한 부탁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나는 일말의 생각조차 놓아버리고 그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좋네요. 이런 거. 뭐가 좋다는 거죠?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벤치에 손가락을 툭툭 맞대며 소녀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고민했다.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좋다는 건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일까?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뒤섞여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말한 이런 게 뭔지 고민하고 있었어.
말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진다고요. 한쪽 어깨에 소녀의 체중이 실린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영혼을 떠돌던 유령이라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건지 정말 소녀는 편안해 보였다. 걱정되지는 않고 걱정돼요. 미안. 그런 무책임한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는 사실이 놀랐다. 뭐가? 미안하다는 게? 소녀는 만약 내가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 그치, 아니, 근데 주인공이 자꾸 소녀의 소원을 이뤄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깊어서. 미안하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나는 이번에도 소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사라지지 않아 다행이야 같은 이야기를 건네기라도 했던 걸까? 제가 걱정할 만한 일 하지 말라고요. 막무가내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려고 하지도 말고 멍하니 있으면서 제 말 무시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무시한 게 아니라 안 들렸어. 아니, 안 들려. 근데 잠깐 끊어졌었다는 거를 소녀가 알면은 걱정하긴 하겠죠? 지금 이런 걸 보니까.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였다. 유미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 아, 소녀가 항상 자기 일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로 아까 연결이 좀 끊어졌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것 같은 느낌?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직접 떨어지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으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겁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유령 소녀가 갑자기 눈앞에서 안 보였으니까 위험했겠지. 지금에 와서 너무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소원을 바꾸고 싶어요. 소원? 진짜로? 사라지는 거 말고 아니면은 사라지기 전에 그 소원인가? 나의 손등을 덮은 소녀의 손은 마치 한겨울을 이불처럼 감싼 눈송이처럼 차갑고도 따뜻했다. 어째서? 소원이 뭔지 들어볼 생각은 없는 건가요? 들어보자. 알겠어, 소원이 뭔데? 이런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 이런 일이라니? 제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저를 없애주기 위해 더 애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제도 말했다고요. 과잉친절이라고. 이젠 뭘 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언젠간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고. 그럼 그때까지 정말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주세요. 그럼 그냥 맘 놓고 소녀랑 지내다가 언젠가 돌아가야겠다 하면 돌아가는 거라고? 너무 주인공이 무책임해지는 거 아닌가요? 전 저를 위해 이렇게나 애써줬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뭔가라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쉽지가 않네요, 말로 표현하는 게. 소녀의 웃음에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리려는데 무방비해진 나의 뺨에 소녀의 얼굴이 기습적으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잠깐 나의 뺨에 닿는다. 이건 어제 좋아한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이고, 불과 어제였구나. 그래. 내가 한 며칠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동안 불과 어제 일이었어. 좋아한다고 고백한 게. 그러니까 부탁해요. 이거 근데 이덕화 아저씨가 한 거 맞나요? 이덕화 선생님이 한 거? 멋대로 했던 방금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가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의 대답? 좋은 향이 났다. 아, 볼에 뽀뽀한 거야? 그래.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확인했고 집으로 갑시다잉. 막상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F구역의 터미널에 도착하고 난 직후였다. 왜 또 뭐 버스 놓쳤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뇨? 내 말의 의도조차 알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대는 소녀. 응? 그런가? 마치 무인세계의 연장선이기라도 한 듯 조용한 영내를 나는 어색하게 걸었다. 뭐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아, 이거 뭐지? 단 한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역사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F구역 터미널에 인적이 드물다곤 해도 이렇게까지 인기척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적은 열차가 모두 끊기고 난 뒤가 아니면 없었는데 말이다. 역내는 돌아가고 있었다고?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 뭐지? 역내의 안내방송이 들려오고 반대편에 열차가 정차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의 열차가 도착한다. 열차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선로를 달렸다. 뭐지? 종착지인 A구역 터미널에 도착했을 땐 나의 앞에 서있던 소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잠을 깨우고 있었다. 꿈이라도 꿨냐는 듯 주변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잔뜩이었다. 아야! 뭐지? 흐릿한 감각이 뒷덜미를 스쳤다고요? 왜 그래요? 그때 조금 근육이 놀랐나봐. 거봐요. 위험했잖아요. 그렇네. 분명 방금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을 꾸듯 무호한 느낌이었다. 모든 감각이 흐릿하다고? 자꾸 연보라색 배경이 아까 부딪혔을 때부터 나왔는데 뭘까요? 나의 손을 잡은 소녀가 사뿐사뿐 발걸음을 옮겼다. 왜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을까요? 유체이탈 하려는 거 아니야, 진짜로?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의 인기척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목소리?
누가 나를 불렀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유미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크는 대체 뭐야 자꾸? 오늘은 이런 곳에서 보내? 유미 목소리가 성숙한 편이었던 것 같네요. 다시 들으니까. 어디서부터 유미는 나를 발견했던 걸까? 그러니까 너무 감각이 흐릿해졌어가지고 거의 못 본 거 아니야? 그러게 늘 보던 곳에서만 봤었지. 그나저나 바쁠 텐데 여기까진 웬일로 나온 거야? 아, 그게 저기 공원에서 잠깐 산책이나 한다고. 다이어트라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잠깐 산책만 하러 나온 거야. 근데 성숙한 목소리였는데 유미가 이런 식으로 혀 짧은 소리 내니까 내가 저번 화에 내가 유미 목소리 왜 이렇게 성숙하냐고 무섭다 그랬잖아. 성숙한 목소리로 자꾸 혀 짧은 소리를 그렇게 내실 거예요, 유미 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산책이라니 조금 안 어울리네? 안 어울린다니? 어떤 면에서? 글쎄. 너는 어디 가는 길이었어? 그냥 집 가는 중이었지? 그럼 질문을 바꿔서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어? 전에 들렀던 폐전신국에 갔다 오는 중이었어. 폐전신구?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어? 거기서 사고 났던 거야, 유미야. 진짜 어이없어. 거기를 또 갔다니까? 그때 그 장소 말이야. 잠깐 생각에 잠겼던 유미가 정답을 찾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 그때 그 장소가 폐전신국 앞이었구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거기가 전신국이었던 줄도 몰랐어. 근데 이런 반응이라고? 아, 거기구나. 거기 갔다 오는 거구나. 그냥 그런 반응이라고? 그럼 지금 네 옆에 그 유령도 같이 있겠네? 그렇지. 어떻게 됐어? 또 갑자기 목소리 깔았어, 유미.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나요? 무서워요, 유미씨. 잘 안 됐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유미를 여기서 만나고 뭔가 집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남은 플레이 타임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플레이 타임 예전처럼 1시간 정도 넘기면 오늘 마지막 플레이일 거라 생각을 안 하고 분량 적당히 조절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3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플레이일 거라 생각하고 3시간 넘게 했는데 대화가 미묘한 분위기에 멈췄다네요. 평소에 유미 같았다면 무작정 내게 힘내라는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유미는 이제 이미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자기 마음이 유령소녀가 옆에 있으니까. 내 쪽을 머뭇머뭇 살피던 유미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도 그런데 비슷한 처지네. 비슷한 처지? 응? 아니야. 그냥 투정 부려본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투정? 응? 뭔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유미는 대화를 끊어버리고 손사래와 인사 사이에 어중간한 손짓을 흔들어 보였다.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근데 자꾸 아까부터 연보라색 배경에 저 흰색 사람 마크 너무 조금 웃긴데 생뚱맞고. 무슨 이유에서 유미를 불렀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멈춰 세워야 할 것만 같아서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려나? 일순간 지금이 꿈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까부터 계속 꿈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왜 그랬지? 지금 뭔가 주인공한테 뭔가 일어났어요. 마치 꿈이 희미해지듯 주변이 무너져갔다. 멀어져가는 유미의 기척이 유리로 된 방음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외침처럼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것이 눈앞에서 눈처럼 녹아내린 것 같았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대도시, 눈이 없는 망망한 설원이었다. 또 사람 없어? 왜지? 아니면 소녀랑 뭐 어떤 차원에 갇힌 거 아니에요? 소녀는 나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폐전신국 아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왜 그래요? 라고 걱정스레 묻는 듯한 그 표정 말이다. 있잖아, 나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만약에 얘가 꿈속의 존재라면 조금 무서운데? 이게 다 꿈인 걸까? 네, 네? 그리고 이게 만약 꿈이라면 나는 언제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뭐지? 좀 무서워, 소름 끼쳐 조금. 꿈일 거라는 징조가 있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꿈일 거라는 징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어제도 그제도 눈을 떴을 때의 모든 순간이 꿈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다. 지금이 꿈일 거라는 증거 하나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뭐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소녀는 자신이라는 불씨 하나만을 남겨두고선 모조리 사그라들어 버린 꿈만 같은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다른 차원에 갇힌 거 아니야, 그냥? 엄청 태연하네? 태연하다니요? 그니까, 얘 입장에서, 소녀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지 않아? 소녀는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는 조각이 되기라도 한들, 이방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날 쳐다보았다. 잠시 후면 깨어나야 할 길었던 꿈 말이다. 모두 사라졌잖아? 하지만 소녀는 내 말의 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미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주변의 모든 것이 감쪽같이 녹아내린 지금의 상황이 소녀에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만 차단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소녀의 얼굴에도 장난기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소녀는 진지하게 그지없는 표정으로 내게 난해한 틀린 그림 찾기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유미도 그건 방금 건널목을 지나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잖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바로 앞에도 지나가고 있는걸요? 붉고죽죽한 죽음의 색으로 그려진 두 사람이.
소녀의 시선이 허공을 훑는다. 그리고 나의 얼빠진 얼굴을 훑는다. 그렇지만 내 눈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홀로 덩그러니 무인의 세계에 놓여버린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일단은. 호버크라프트들은 움직이고 있어. 그냥 태엽장치처럼 굴러가고 있대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적어도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아무도 안 보여. 말 그대로야.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부딪힐 뻔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여서. 진짜 소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유령이 된 거예요? 나도? 주인공도?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거리는 여전히 생동감 없이 돌아갈 뿐이었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갔다. 나의 눈에 비친 동력을 잃은 세상.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소녀도 이제 바람이 시원해졌네요. 그러게. 어느새 한 손에 머거잔을 들고 곁에 다가온 소녀가 난간에 함께 팔을 얹으며 말을 걸어왔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떨어지는 저를 받으려는 것도, 직접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겠다고 말한 것도. 그러게. 가끔씩 주인공이랑 똑같이 말할 때가 있네요.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을 뭐 겪어봤어야 알지 않나? 동력을 거의 다 상실한 무기력한 목소리가 목에서 흘러나왔다. 현지랑은 연락할 수 있는 거야? 요 며칠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를지도 모르고요. 머뭇대며 내게 수면을 권하는 소녀.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선 잔상으로 남은 소녀의 모습을 붙잡아 보았다. 있지, 나 말이야. 가끔 이런 꿈을 꿨었어.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꿈. 근데 말이야, 누가 뭐래도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그게 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계속 꿈을 걷는 기분이었어.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순간이 내가 꾸고 있는 속절없이 긴 꿈일 거라고도 생각했고. 소녀의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역설적인 감각만이 어렴풋이 남아 흔적을 마련할 뿐. 그래서 말이야, 나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꿈에서처럼 태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태어났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인걸요. 그럼 지금이 꿈이 아니라고 내 볼 한 번만 꼬집어줄 수 있어?
현실에 있다는 감각을 너무 느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소녀는 나의 뺨을 쿡 꼬집어 주었다. 볼에 닿는 따끔한 감각에 나의 눈이 뜨였다. 아이야, 됐어요? 충분한 것 같아. 볼 위에 따끔따끔한 감각이 왠지 기분 좋은 텔레파시 신호같이 느껴졌다. 실은 오든 아재 패전신국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한 거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선 소녀는 태연이 머그잔을 마저 비웠다. 기억나? 거기서 내가 얼빠진 표정 지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목소리도 기척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 떨어지는 너를 받고 나서 네가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맞아. 하지만 그때는 네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런 멍청한 표정을 지은 채 굳어 있었는데 다시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여름의 밤, 가느다란 바람줄기가 둘을 훑고 지나갔다. 소녀의 말대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었다. 사라지지 않은 너를 마주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난간에 얹은 양팔 속으로 얼굴을 파묻어 달빛을 등졌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이야. 어이없지. 속으로 자주 섞인 웃음을 삼켰다. 침묵이 다가올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랬기에 귓가로 속삭이듯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는 정말 의외였다. 다행이네요. 소녀가 다행이라고 말해줬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서요. 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하다. 모든 순간이 감사한 거죠. 둘이 있으면 사실 모든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다. 네, 제가 침투부님 방송도 즐겨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 플레이 하기 전에 플레이 보니까 막 현지 위험한데 놓고 오고 유미는 술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애들을 혼을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연씨를 침투부처럼 하고 있었던 거야. 뭐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침투부처럼 막 뭐라 그러면서 까면서 하고 있었던 거야, 애들을. 미연씨를 침투부처럼. 되게 웃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플레이 시작했던 거예요. 희미한 별빛 몇 조각과 달빛만이 외롭게 하늘에서 반짝였다. 저희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같은 곳을 보고 있다. 감사하다.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나는 잠시 소녀와 단 둘뿐인 순간을 만끽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여태껏 서로에게 기대해왔던 그 순간들을. 그러고 보니까 얘도 많이 의지를 했어, 소녀한테. 모조리 끌어모아 지금의 감각에 흩뿌린다.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베란다 문을 닫고선 소녀를 따라 침대에 기대어 앉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갑자기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상하고. 이 소녀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일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잠이 오지 않는다기보다는 무서워서 그래. 잠들기 무서워서.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다시 그 꿈을 꾸게 될까봐.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정말 그 꿈처럼 눈앞에 아무도 없을까봐. 아야! 이번엔 반대편 볼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아야, 꼬집으라고도 안 했는데 왜 또 꼬집어? 갑자기 어리광부리길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원래 과거에 나도 학생이었고 지금 몸으로 들어온 것도 어리잖아요? 학생인 거잖아요? 어른 뭐 50 먹어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갑자기 어리광이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소녀로부터 좋은 향이 맴돌듯 느껴졌다. 불면증인가요? 갑자기 불면증? 여태까지 잘 잤는데? 그런가 봐. 생겼나 봐. 오늘부터 불면증. 저 그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진짜? 되게 좋은 자장가가 있니? 어떻게? 이번엔 소녀의 어깨가 나의 어깨와 맞닿는다. 눈을 감은 소녀가 자신의 눈앞에 무언가를 그리며 고개를 옆으로 살랑살랑 흔든다. 마치 직접 선율을 그리듯 소녀가 멈칫했다. 소녀가 허밍을 읊조렸다. 자장가 불러주네 진짜. 익숙한 선율이었다. 아, 이거 주인공이 소녀한테 불러줬던 그 음인가? 멜로디? 모를 리가 없는 울림이었다. 하지만 내가 연주했을 때 그저 서툴게만 느껴졌던 그 음정들은 소녀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원래 자신의 곡이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심장이 선율에 맞추어 공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이런 상황을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기억 속에서 목소리가 선을 이루며 들려왔다. 오, 진짜?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펼쳐지던 여름날의 기억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치열하던 대회도 타오르던 더위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내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음을 직감하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긴장돼? 전혀? 이게 뭐라고? 경기장으로 떠나려는 버스에서 나는 창틀을 사이에 놓고 그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근데 이제 기억이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진행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할게요. 저장하고 다음 플레이 때가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맨날 계속 저번부터 마지막이라고 하게 됐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다음 플레이가 진짜로 진짜. 그러면은 오늘 분량의 여름의 끝에 피는 꽃 플레이 하는 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